안녕하세요. 예. 오늘 기출지문 뒤에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요. 역시 뭐 지난주랑 똑같습니다. 점심시간은 2시부터고 끝나는 시간은 6시를 일단 잡고 있어요. 거기까지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똑같잖아. 그때까지 못 끝내면 그냥 가시면 된다니까. 끝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지난주보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은 뒤에 부분이 중요해. 앞에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뒤에서 이제 난리가 나니까. 54페이지에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54페이지. 먼저 절등치 매년 나오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이제 뒤에 부분은 외울 것들은 외우고 있어야 돼. 특히 제재에서 제가 이건 꼭 외우세요 하는 것들. 외우라고 막 화내는 거 있어. 막 짜증내고. 그런 거 외우셔야 돼.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으로 등록 같은 말이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그리고 결격 사유. 근데 이거 주의하셔야 돼. 결격 사유 이렇게 문제가 안 나와요. 풀어보면 안 나와. 선고, 심판 이 단어를 보고 눈치를 채야 돼. 선고, 심판 그러면 아 이게 결격 사유, 절등치. 그리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해야 되고, 등록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랑 같은 말도 있었는데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는 거.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사물을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거. 그게 이제 등록증 양도되어고,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 고용한 거. 이거 제재가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랬어요.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 개공 소공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세다. 절등치 플러스 세다. 1년 1천까지 있는 거. 그래서 부정한 이중 결격 사유는 사행한다고 이렇게 외우는 거죠. 부정한 방법 등록, 거짓으로 등록 같은 거,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다리 걸친 거, 그리고 결격 사유. 뭐가 결격 사유라고요? 선고, 심판, 그리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 등록증 양도되어,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거, 등록증 양도되어 같은 거고, 인원수 제한 위반해서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거.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쉬워.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는 정진대 일을 한 거예요. 업무 정진대 중개업무를 하면 바로 취소. 정진대 하면 소공이 정진대 시켜도 바로 취소. 정진대 하면 바로 취소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상습범. 최근 1년 이내 나오는 거. 이것도 어렵지가 않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나온 적이 없어. 절등치만. 최근 1년 이내 나오면 업무 정지가 몇 번인지 세라. 업무 정지. 다른 거 무시하고 업무 정지만 세시는 거예요. 업무 정지가 3번째면 삼진 아웃. 절대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하이한다. 업무 정지, 업무 정지. 3번째 업무 정지면 취소하라고 바로. 주의사항은 마지막 위반은 업무 정지해야 돼요. 만약에 업무 정지, 업무 정지, 업무 정지인데 3번 업무 정지인데 마지막이 과태료야. 그러면 절등치가 아닌 거야. 무조건 마지막 위반은 업무 정지해야 돼. 뭐 거기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업무 정지가 3번째면 절등치다. 절등치가 안 되면 가운데 위반 횟수를 세서 3회 임등치, 2회 업무 정지, 1회 마지막 그대로. 얘네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해보는 거야 그냥. 자,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 정지를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고 다시 업무 정지면 지금 2번 받았고 3번째가 됐으니까 절등치. 이건 아무도 안 틀리죠. 그럼 두 번째는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과태료 1번 받았어. 다시 업무 정지 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 1번 껴있어도 처음에는 이건 무시하라고. 업무 정지만. 업무 정지 2번 받았고 3번째잖아. 절등치. 위에 거는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이에요. 3구 삼진.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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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아웃. 얘는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 업무 정지가 3번째면 절등치 삼진 아웃. 이제 3번. 3번은 절등치가 안 된다는 거를 1초 만에 바로 알아야 돼. 왜 절등치가 안 돼요? 그렇죠. 업무 정지가 2번밖에 없잖아.
투 스트라이크 원볼에 다시 볼이잖아요. 얘는 삼진 아웃이 아니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가운데를 봐야죠. 절등치가 안 되면 어떻게? 가운데. 뭐가 가운데냐면 이게 가운데예요. 뭐, 딱히 부를 말이 없어서 제가 가운데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건데, 최근 1년 이내가 처음, 다시 다음이 마지막, 가운데 낀 거, 이게 이제 가운데. 그러면 2회 업무 정지, 1회 과태료, 도합 3회, 위반 횟수를 세는 거야. 3회니까 임등치. 4번도 절등치가 안 된다는 거 1초 만에 바로 알아야 돼요. 업무 정지가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절등치가 안 되면 가운데, 이게 가운데라고요. 최근 1년이니까 처음, 다시가 마지막, 가운데. 가운데 몇 회? 1회, 1회, 도합 2회. 그러니까 얘는 업무 정지죠. 가운데가 2회면. 그러니까 3번, 4번 공통점은 절등치가 안 된다는 거. 업무 정지가 3번이 안 돼서 절등치가 안 돼요. 뭐 어떻게 해라? 가운데를 봐라. 가운데. 가운데가 3회, 임등치, 2회, 업무 정지. 그러면 5번. 이 5번도 절등치가 안 된다는 거 1초도 길어. 0.1초 만에 바로 알아야 돼. 업무 정지가 한 번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은 절등치가 안 되는 것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서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절등치는 안 되는구나. 업무 정지가 세 번째가 아니니까. 삼진 아웃이 안 되잖아.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봐야죠. 이게 가운데네. 최근 1년 이내 처음, 다시 다음이 마지막. 가운데가 몇 회? 1회.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마지막 거 이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과태료. 다시 다음에 과태료 위반했잖아. 과태료. 다시 다음에 업무 정지면 업무 정지. 만약에 절등치면요. 절등치. 가운데가 1회면 마지막 거 그대로 쓰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임의적 등록 취소, 임등치는 사유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요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죠?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한 가지가 더 맞는 표현.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임등치만 그래요. 절등치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근데 임등치만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왜냐면 등록 취소 할 수 있다니까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하게 되면 업무 정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등록 기준 미달이 임등치거든요. 그러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업무 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임등치만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그래서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면 업무 정지랑 임등치를 다 찾는 거야. 임등치도 업무 정지 명할 수 있으니까.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거 찾아 그러면 업무 정지도 찾고 임등치도 찾고. 문제 풀어볼게요. 기출지문으로 정리되는 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해. 1번 거짓으로 등록했어요. 부정한 방법 등록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 등록 나오면 아무도 안 틀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등록. 절등치. 2번은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사무소예요? 이중 사무소라면 임등치예요. 이중 등록. 써있잖아 등록이라고. 절등치. 이중 사무소는 등록이란 말을 안 써줘요. 이거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여기까지만 읽어? 이거 봐야지. 개설 등록. 사무소 두 개를 다 등록받으면 이중 등록 절등치. 3번은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사무소예요? 그만. 이제 그만. 이중 사무소. 왜? 아니 등록이라고 안 써있잖아. 아까는 써있는데 얘는 안 써있잖아. 둘 이상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등록했단 말이 없잖아. 등록을 했겠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얘는 이중 사무소에서 임등치예요.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중 등록은 등록이라고 써주고 이중 사무소는 안 써줘. 그 다음 4번 공인중개사의 개공이 법인 사원 임원이 됐어요. 공인중개사의 개공인데 딴 데 가서 이사급으로 취업했어. 이중 소속 두 군데 걸쳐 있잖아. 그러면 절등치. 이중 소속이니까. 이 공인중개사의 개공 이 등록을 취소 하이한다. 개공이 다시 등록하면 이중 등록. 딴 데 취업하면 이중 소속. 절등치. 자, 5번 뭐가 키워드? 그렇죠. 파산 선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이 안 됐대. 그러니까 파산 선고 이게 키워드인 거죠. 아, 복권은 안 됐고 파산 선고 이게 뭔데? 힌트를 드릴게. KKSY. 켜켜사유. KKSY 켜켜사유다. 힌트가 더 어려워. 제가 힌트 나가면 귀를 막고 있어야 돼. 더 헷갈려. 이게 결격사유 선고 이거 보고 눈치채야지. 아, 파산 선고 결격사유 등록 취소해야 한다. 맞잖아요. 결격사유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예로 나오니까 그 예를 보고선 아, 이게 결격사유지 이렇게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파산 선고가. 그 다음 6번 뭐가 키워드? 그렇죠.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법이 중요하지도 않아요. 금고 이상형이 집행유예를 받은 거예요. 집행유예 선고자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온 건 집행유예예요. 왜 그러냐면 선고자를 써주면 선고나 심판 이런 말을 써주면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채잖아. 우리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은 아니거든. 선고 심판 보면 아, 이거 결격사에 눈치채니까 집행유예가 잘 나와요. 집행유예만 특이하게 집행유예만 선고자 생략이 가능해. 집행유예 선고받고 집행유예 받고 같은 말. 집행유예 결격사유다. 결격사유니까 절등치. 집행유예 선고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5번은 뭐가 키워드? 그렇죠. 벌금형 선고. 선고 그럼 눈치채야지. 아, 벌금이니까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액수는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벌금은 법이랑 액수가 중요한데 다 확인해야죠. 중개사법 위반 그리고 400만 원이니까 결격사유. 등록 취소 하이한다. 절등치. 결격사유니까. 그 다음 8번 법인 해산 절등치. 부정한 이중결격사유는 사행한다고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어야 돼. 그럼 질문 법인에서 대표자 사망. 대표자가 사망했어요. 그건 아니죠. 그건 그냥 슬픈 일. 부주 최소한 20만 원 해야 돼. 사장님 돌아가셨는데 10만 원은 좀 그렇더라고. 20만 원. 갑자기 슬퍼지잖아. 대표자 사망은 그냥 슬픈 일. 개인 사망, 법인 해산이 된다. 자, 9번.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왔죠. 이게 뭐랑 같은 말일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사용해서 중개업무를 하게 했대요. 개공이 등록증 양도돼요. 이게 등록증 양도되어랑 같다는 걸 모르면 문제를 못 풀 거 아니에요. 얘는 등록증 양도되어다.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이거 등록증 양도돼요. 같은 거. 그래서 절등치. 이거 주어 바꿔서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그러면 자격증 양도돼요. 주어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주어를 보고.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돼요. 각자 자기 것 취소. 등록증 양도되어는 절등치. 등록 취소하는 거예요. 자격증 양도되어는 자격 취소하는 거고. 각자 자기 것 취소. 10번 자격정지 처분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개공이 소공에게 일하기 시켰어. 정지인데. 절등치. 개공이 업무 정지여서 일을 해도 절등치. 정지인데 하면 바로 취소. 소공이 정지인데 일을 시켜도 절등치. 시킨 사람은. 그럼 질문. 시켜서 한 이 소공 하기 싫은데 개공이 시키니까 했어. 정지인데 시키니까 했어요. 소공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 시킨 사람은 절등치. 등록만 취소. 시킨 사람은. 시켜서 한 사람은 자격 취소. 그래서 시킨다고 하지 말자. 같이 자격 취소면 괜찮잖아. 같이 취소면 같이 학원 다니면 되니까. 근데 시킨 사람이 더 나쁜데 시킨 사람은 절등치. 등록만 취소. 시킨 사람은. 시켜서 한 사람은 자격 취소가 되고. 시킨다고 하지 말자. 그 다음 11번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았어요. 작년에 나왔죠? 작년 문제 되게 쉬웠어. 확인설명서. 서니까 정지. 업무 정지지. 이게 무슨 절등치야. 작년에 정답이었던 거.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서하면 정지. 업무 정지. 12번 최근 1년 이내. 이거 보고서 이제 상습범 눈치채야죠. 그러면 처음에 뭐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처음에 무조건 가운데 보는 거야? 아니요. 업무정지 세야지. 업무정지가 몇 번째인지 세야지. 업무정지.
2회 이상 그러면 몇 회예요? 이게 2회야. 2회 이상이 3회, 4회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냥 2회 이상 그러면 2회. 업무정지 2번을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째니까 절등치. 처음엔 무조건 업무정지만 세는 거다. 2회 이상 그러면 2회 그렇게 해석하고. 13번 최근 1년 이내 상습범 그러면 또 업무정지를 세야죠. 업무정지 2번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네. 그죠? 2번 받았고 다시 업무정지니까 3번째니까 절등치. 어렵지 않다. 쉬운 거예요 이거 이제 상습범은. 14번도 최근 1년 이내 이거 보고서는 이제 상습범. 그러면 업무정지 세야 되는데 업무정지 1번 다시 업무정지니까 2번밖에 없네. 절등치가 안 되잖아. 업무정지가 2번이니까 절등치가 안 된다. 이제 가운데를 봐야죠. 뭐가 가운데냐면 여기 최근 1년 이내 하고 다시 중간에 낀 거. 이게 가운데.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도합 3회. 도합 3회. 이는 뭐다?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지. 가운데가 3회니까. 이해되시나요? 15번 최근 1년 이내 상습범. 그럼 이제 업무정지를 세야 되는데 업무정지가 한 번도 없어. 절등치가 될 수가 없잖아. 업무정지 자체가 없는데. 그럼 가운데를 봤더니 가운데가 이게 가운데가 이거야. 가운데가 몇 회? 1회. 가운데가 1회 하나밖에 없잖아요. 1회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니까 가운데가 1회. 그럼 어떻게 해라? 마지막 거 그대로. 다시 다음에 과태료니까 얘는 과태료.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 이건 이해되시나요? 일단 절등치는 안 되고 업무정지가 한 번도 없으니까 가운데가 1회니까 마지막 거 그대로. 다시 다음에 과태료니까 과태료지 업무정지는 아니라고. 이 상습범 중에서 이 15번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절등치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것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다니까. 업무정지가 3번째가 돼야 절등치다. 마지막은 또 업무정지 되는 거고. 그 다음 16번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 업무정지예요. 우리가 고장중지 이렇게 해서 고용인 결격사유. 고용인 결격사유 있는 거 인장. 그리고 요거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은 거. 그리고 부칙상 개공이 업무 지역 위반한 거. 고장나면 중지하자. 고용인 결격사유 있으면 업무정지 개공이. 인장 위반. 그리고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부칙상 개공이 업무 지역 위반한 거. 업무정지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죠. 16번 이거. 작년에도 나왔죠. 작년엔 이거 업무정지 기간까지 물어봤잖아. 업무정지 기간이 몇 개월인지. 이거 6개월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왜 잘 나오냐면 헷갈리니까 이거랑 되게 유사한 게 있어요. 표시광고. 거짓으로 표시광고를 했어.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한 표시광고에서. 그러니까 표시광고라고 나왔는지 부동산거래 정보망이라고 나왔는지 잘 보셔야 된다고. 다른 거야. 표시광고 따로 있고 부동산거래 정보망 따로 있다고요. 거짓으로 표시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동산거래 정보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한 거는 업무정지, 고장중지, 업무정지. 17번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행위를 했네요.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구금지가 다 1년 1천짜리건 3년 3천짜리건 전부 다 구금지가 9개 금지가 전부 다 임등취예요. 구금지가 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등록 취소할 수 있다니까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도 맞는 거잖아. 임등치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고. 아까 두 가지가 맞는 표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임등치만. 18번 법정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보수를 요구해서 수령했네. 명초 판매 1년 1천 금지행위. 초과보수 1년 1천 금지행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또 맞잖아. 이거 한 지문에 다 있었었죠. 한 지문에 초과보수 요구해서 수령했다. 그래서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맞는 거였고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맞는 거였고. 두 가지가 다 맞잖아. 임등치는 두 가지가 맞는 표현이니까. 20번. 근데 이제 주의사항.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만 맞는 거예요. 임등치는 이렇게 두 가지가 맞는 건데 임등치는 지금 20번은요. 전속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정지, 업무정지잖아.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틀려요. 업무정지는 업무정지만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절등치는 등록 취소, 하이한다. 그것만 맞는 거고. 한 가지씩만 맞는 건데 특이하게 임등치만 두 가지가 맞는 거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근데 업무정지는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이것만 맞는 거라고. 20번 틀린 거 이해되세요?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 21번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을 안 들고 일했어요? 임등치거든요. 보험을 안 들고 일하면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그러면 업무정지 가능해요? 가능하다고. 업무정지도 된다. 임등치니까. 등록기준 미달,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임등치. 업무정지 되나요? 된다고. 임등치는 업무정지가 가능하다. 23번 업무정지 기간을 가중하겠대, 늘리겠대. 9개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6개월이죠. 정지는 최장 길면 6개월. 자격정지도 6개월. 업무정지도 6개월. 9개월 X, 1년 X. 작년 문제 24번 부동산거래 점검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했어요. 업무정지, 고장, 중지,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 부동산거래 점검망이니까 거짓으로 표시 광고가 아니니까 지금 업무정지 몇 개월? 6개월이라고 이거는. 그런데 중개대상물 거래 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건 3개월이에요. 6개월이 아니라. 그냥 살짝만. 매년 나오지 않아. 올해는 오히려 자격정지를 잘 보셔야 돼. 지난주에 했던 거. 자격정지. 자격정지가 이중 금지 6글자니까 6개월 했던 거 있어요.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가 자격정지 6개월. 그러면 작년에 업무정지 기간 물어봤고 작년, 재작년에 34회 때는 자격정지가 나왔었다고. 올해는 또 그럼 자격정지가 나올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리고 나오면 업무정지 나오면 이거 이외에 딴 거는 그냥 다 버려야 돼. 얘는 두 번 나왔고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의 법조문이에요. 부동산거래 점검망에 중개대상물 정보를 거짓 공개하거나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다. 하나의 법조문이라고. 하나의 법조문에서 반으로 잘라서 거짓 공개 이거는 6개월이고 거래 완성 사실 통보하지 않은 건 3개월. 하나의 법조문은 보통 기간이 하나인데 얘만 특이하게 반으로 잘라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돼 있다. 특이하니까 출전이 된 거죠. 두 번이나 시험에. 작년에 제가 설명 안 드렸어. 제 책임이야. 욕 먹어도 싸. 작년에는.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26번 업무정지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감경,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가중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최장 길면 6개월 정지는. 가중한다 하더라도 아까 9개월 X, 1년 X, 6개월이 한도다. 그 다음에 이제 27번부터 27번부터 이제 별표예요. 이건 혼자 풀기가 쉽지가 않아. 자, 먼저 업무정지만 뭐가 있냐면 소멸시효가 있어요. 제척기간 뭐 같은 말이야. 근데 소멸시효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시효는 시간을 끈다는 얘기고 시간을 끌었더니 어떻게 소멸한대요. 소멸시효.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고 업무정지 사고를 쳤고 3년 지났어요. 그럼 업무정지를 못한다. 업무정지만 다른 건 안 그래.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 3년 지났대요. 걸리면 하는 거야.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자격정지도 소멸시효가 없어요. 얘도. 업무정지만 사고치고 3년 잘 버텼어. 안 걸리고. 그러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근데 주의사항. 이 소멸시효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나 지문에 폐업 이런 말이 보이면 안 돼. 폐업이 보이면 소멸시효가 아니라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있는 게.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가장 먼저 이 소멸시효랑 행정제재 처분 효과가 있는 게 이걸 먼저 구분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근데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고요.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상관이 없고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인다고.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으면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봐야 돼. 처분을 받았으면요. 처분받은 날짜가 있죠. 처분일.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 그래서 1년 이하 승계가 되고요.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기록을 처분을 받은 그 기록을 승계를 시키는 거예요. 기록. 이게 이제 법조문에는 효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기록, 효과. 업무정지나 과태료 받은 기록을 처분일부터 1년간 승계시키래. 1년 이하면 1년 초과는 승계가 안 되고. 왜 승계시킬까요? 상습범. 최근 1년 이내에 몇 번 위반했나 세봐야 되잖아. 만약에 이거 승계가 안 되면 상습범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 상황이 좀 불리해. 나 업무정지 이미 2번 받았대. 너무 불안해. 그럼 폐업해서 싹 지우고 다시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받은 기록이 승계가 된다고요. 처분일부터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최근 1년 이내니까 상습범위. 그래서 이게 1년인 거야. 그럼 이제 처분을 안 받았으면 처분일이 없으니까 폐업 기간을 계산해야 돼요. 폐업 기간을 1년 이하 업무 정지할 수 있고 1년 초과 못하고 3년 이하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3년 초과는 못하는 거고. 뭘 계산할지 알면 어렵지 않다. 출제위원이 이 기간들을 계산을 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개꿀. 만약에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면 돼. 해볼게요. 자, 27번 질문. 소멸시효예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 소멸시효인지 어떻게 알았어? 폐업이란 말이 없잖아. 폐업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 소멸시효. 그러면 업무정지는 소멸시효 기간이 3년, 2년이 아니라 3년이죠. 만약에 이거 1년으로 나왔으면 또 와장창 낚였을 거야. 왜냐면 1년이면 또 이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그걸로 문제 풀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이거는 그게 아니라 소멸시효였던 거다. 소멸시효. 소멸시효 기간 3년이다.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번부터는 보세요. 자, 폐업했단 말이 다 보이잖아. 폐업. 그러니까 행정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 그럼 이제 28번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행정제재 처분 효과 있은 게에서는 처분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나눠야지. 처분을 받았어요. 효과가 기록이란 의미고 받았다는 거야. 받은 기록이 지금 처분일부터 2년간 재등록 개공에게 승계된다. 처분을 받았으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데 계산돼 있잖아. 2년이라고.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된다. 2년이면 승계 안 된다. 1년 초과된 거잖아. 29번 처분 받았나요? 받았죠. 효과. 그러면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1년 이하 승계되는 건데 10개월 됐네. 승계돼야죠. 어렵지 않잖아. 출지위원이 기간을 계산해서 써주면 땡큐. 이건 틀리면 안 돼. 30번 처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아까 28번, 29번은 업무정지 처분 효과, 과태료 처분 효과. 얘는 그런 말이 없네. 그리고 계산되어 있는 게 폐업 기간이 계산이 돼 있잖아. 이건 처분을 안 받은 거지. 효과 이런 말이 없잖아. 그리고 폐업 기간 계산돼 있으면 처분을 안 받았구나. 그러면 폐업 기간 1년 이하 업무 정지할 수 있고 1년 초과 못 하는 거고. 2년이면 업무 정지 할 수 없다. 1년 초과된 거잖아. 이거 업무 정지잖아. 업무 정지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위반을 이유로 행정 처분할 수 없다 맞잖아. 업무 정지할 수 없다 그 말이잖아. 폐업 기간이 2년이니까 1년 초과됐으니까. 처분을 안 받았으면 폐업 기간 계산해서 1년 이하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지금처럼 1년 초과 업무 정지할 수 없다고. 여러분이 못할 것 같은 건 제 기분 탓인 거죠. 여러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데 제 느낌만 그냥 이상하게. 31번 처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효과 이런 말 없잖아. 그리고 폐업 기간이 계산돼 있잖아요. 폐업 기간이 계산돼 있다는 건 처분을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럼 이제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
3년 초과 못하는 거고, 폐업 기간이 3년 6개월이니까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없다. 3년 초과니까 만약에 2년 6개월이면 하는 거죠. 3년 이하니까 지금 3년 6개월이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뭐를 계산할지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이제 보세요. 계산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친절한 출제인은 계산해서 써주고 아까처럼, 아니면 우리 보고 야 니들이 계산해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죠. 자, 32번 처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여기 써있잖아. 받았으나. 그러면 뭘 계산해야 돼?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처분일부터 재등록. 지금 2020년 11월 16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거예요. 이 날짜가 처분일. 재등록을 언제 했어요? 2021년 10월 15일. 그러면 11개월 된 거잖아. 11개월. 11개월이니까 1년 이하니까 승계된다. 맞지? 11개월이니까. 이해되시나요? 33번 처분을 받았네 받았으나. 처분 받았으면 처분일.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이건 쉽네. 이건 같은 연도니까 10개월이잖아. 10개월. 10개월이면 승계된다. 소멸한다가 아니라 승계된다. 1년 이하 승계, 1년 초과 승계 안 되고.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4번 처분 받았나요? 안 받았어. 왜? 처분을 받았으나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지금 이 날짜는 사고를 친 날짜야.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거. 업무정지 사고를 친 거죠. 서니까 정지. 업무정지 사고를 이 날짜에 쳤고 처분을 안 받았어. 그러면 폐업기간 계산해야죠. 폐업기간.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 그리고 2021년 10월 1일 재등록이니까 폐업기간은 1년 1개월. 1년 1개월. 1년하고 1개월 지났잖아. 그러면 업무정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1년 초과니까 1년 1개월. 아까처럼 11개월 그러면 하는 거고 1년 이하니까. 그럼 질문, 정확하게 딱 1년이래 폐업기간이. 업무정지? 딱 1년. 업무정지 할 수 있어요. 1년 이하 업무정지 한다고. 1년 초과 못 하는 거고. 딱 1년이어도 한단 말이에요. 기간 잘 계산해야지. 딱 1년인데 하면 한다고 업무정지를. 1년 이하 업무정지하고 1년 초과 못 하는 거고, 지금은 1년 1개월이니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35번 처분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어. 안 받았어. 얘가 어떤 사고를 쳤을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상호를 사용해서.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돼요.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나오면 등록증 양도돼요. 절등치 사고를 친 건데 등록 취소 안 받았다고. 그럼 폐업기간 계산해야죠. 폐업기간 2018년 9월 5일 폐업신고, 2021년 10월 5일 재등록. 그러면 2021년 9월 4일이 3년째죠. 3년하고도 1개월 지났네. 3년 1개월. 그럼 등록 취소 못한다고. 3년 초과잖아. 3년 1개월. 3년 이하 등록 취소하고 3년 초과 못하고. 그러니까 뭘 계산할지 알고 계산만 하면 된다고. 36번 얘는 처분 안 받았죠? 폐업기간 계산돼 있잖아. 처분을 받았으나 이런 말도 없고 폐업기간이 계산돼 있어. 폐업기간이 6개월이래. 그러면 1년 이하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어야지. 없다가 아니라 1년 이하니까 6개월이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다. 1년 초과 업무정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거 풀다가 이런 거 풀면 그냥 너무 쉽잖아. 이제 출제원이 계산해서 써주면 쉽다고. 작년 재작년에는 계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막 섞어놨어 문제를. 작년에는요 안 나왔어.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 나와서. 작년에. 올해 나오겠죠 또. 작년 재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계산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근데 어렵지가 않다고. 계산돼 있으면 그냥 하면 되고,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계산하면 되고. 지금 과태료 처분을 받았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분일부터 재등록일까지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데 지금 11개월이잖아. 그죠? 11개월.
그러면 승계된다. 맞잖아요. 11개월이니까.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잘 계산해야 돼 이거. 제가 걱정되는 건 여러분이 이거 계산을 못할까 봐. 그러니까 안전하게 손가락 발가락 이용해서 5, 6, 7, 8, 9, 10, 11, 12, 1, 2, 3, 11개월 그렇게. 38번.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했어요. 폐업했다가 재등록. 그러면 폐업 사유, 기간 고려해야지. 고려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고려해야지.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그래서 고려신용정보 그거 있어. 광고. 오늘은 제발 수업 끝나고 가서 거기 사이트에 좀 남겨주세요. 제가 홍보하고 다닌다고. 후원 좀 해줘.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하세요. 고려하자. 그리고 또 뭐도 나온 적이 있냐면 이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는 이거죠. 폐업했다가 재등록을 하는 건데 폐업했다가 재등록 같은 사람이니까 승계가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이런 경우야. 폐업했어요. 그리고 그 사무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승계돼요?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사람이 같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폐업했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그건 승계가 안 되는 거다. 개인으로 하고 폐업하고 본인이 법인 만들었는데 대표자가 됐어. 개인 폐업하고 법인 만들었고 대표자 승계가 돼요. 대표자가 되면 사람이 똑같잖아. 개인으로 하다가 폐업하고 법인 대표자가 돼도 승계가 되는 거다. 근데 사람이 달라지면 승계는 안 되는 거고. 됐고.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중개사법에서. 뭐 근데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잖아. 공법을 생각해 봐. 그럼 진짜 이거는 진짜 할 만한 거지. 나중에는 저보다 더 잘하시게 될 거예요. 그다음 이제 59페이지에서 행정 형벌 1년 1천, 3년 3천, 1년 1천이 필수예요. 외우셔야 돼. 근데 1년 1천은 안 외우셔도 나중에 다 그냥 외워. 왜냐면 2만 들어가면 되니까. 그런 고마운 것들이 있어. 내가 억지로 안 외웠는데 그냥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거 1년 1천. 아니면 수수료 내는 거 이런 것도 내가 억지로 안 외웠는데 그냥 알아. 이것들. 얘도 1년 1천도 2만 들어가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그렇죠? 양도되어, 양수되어, 양손 양팔 2개, 양다리 2명 사귀는 거, 양은 2다. 그걸 또 알선 한자, 알선 2글자잖아. 아닌 2글자, 아닌자 시리즈. 공인중개사 아닌, 개공 아닌, 아닌자 시리즈들. 그리고 비밀 누설은 둘이서잖아요. 야, 너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지. 비밀 얘기를 막 대놓고 하진 않잖아. 비밀 얘기는 둘이서. 너만 알고 있어. 둘이서. 노래도 있다 그랬잖아. 나나나나 난나나나나 쏴. 가수가 누구야? 채연 두 글자잖아. 채연도 1년 1천. 그 채연은 나오면 이름이 채연이라고 이게 자막을 달아줘. 그냥 보면 채연인지 몰라.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의버지가 많이 도와줘갖고 완전 달라졌어. 나왔는데 얼마 전에 나왔는데 채연인지 모르겠어. 근데 채연이라고 나오니까 채연이구나. 이게. 하는 건 똑같더라고요. 나나 이건 똑같은데 어쨌든 그다음에 의자 이가 보이잖아. 의자 이가 보이고 차석이 2등한 거잖아. 차가 2다. 의자 1년 1천. 이건 시험장에서 진짜 잘 보여. 의자 1년 1천.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 의뢰받은 거가 다른 공개. 사람 차별한 거 의자 1년 1천이다. 그리고 아까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이가 보이죠? 인원수 제한 위반에서 중개 보조원 고용한 거. 이거는 제재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제재가 너무 세다. 절등치 플러스 1년 1천까지. 그리고 금지행위에서 명초 판매. 그래서 이제 지난주도 했지만 금지행위 체계도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금지행위 이 내용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진짜 안 틀린다니까. 내용을 물어보면. 근데 이런 걸 물어보면 틀려요. 33조 금지행위 1항, 2항 두 가지가 있고 1항의 금지행위가 9개가 있어서 구금지예요. 2항은 5개가 있어. 제한하고 유도하고.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게 3가지가 있어서 5개가 있고 이걸 나누는 기준은 1항은 중개 의뢰인 적용 안 된다. 2항 이거는 중개 의뢰인도 적용된다. 누구든지 적용되니까.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박스 형태 문제여서 박스에서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찾아봐. 그게 이제 2항 찾아봐 이거 있잖아. 제휴해. 그거. 1항과 2항을 막 섞어놓고
누구든지 적용되는 거 찾아. 그러면 이양 찾으라는 얘기잖아. 누구든지. 중개 의뢰인도 적용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고 이건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작년에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야. 또 나올 수도 있고. 구금지 명초 판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명의, 초과 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금지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기 조장 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있어. 꾸미는 거. 투기 조장 행위도 있고 투기 조장 행위 그리고 조작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구금지가 다 임등치는데요. 등록 취소할 수 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니까 업무 정지도 되는 거고. 그런데 명초 판매 1년 1천, 나머지는 3년 3천. 증거 조작단 3년 3천. 제휴에 얘는 3년 3천만. 임등치 이런 건 없고 3년 3천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금지 행위 중에서 1년 1천짜리는 명초 판매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명초 판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초과 보수, 판단을 그르치는 금지 행위, 중개대상물 매매업으로 1년 1천. 나머지는 다 3년 3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다고 이게. 1년 1천, 3년 3천 나누는 거. 그리고 최근에 2번 나온 게 이거. 포상금 주는 거. 신고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거. 조작단과 제휴에. 조작하는 거.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제한하고 유도하고 방해하는 거. 신고했을 때 포상금 준다. 명초 판매 포상금 안 준다. 금지 증서, 직접 거래 쌍방대리 포상금 안 준다. 현재 질문. 투기 조장 행위 포상금 줘요 안 줘요? 투기 조장 행위 안 줘. 조작하는 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의하시라고. 조작하는 걸 포상금 주는 거지. 조장하는 거, 투기 조장 행위 이건 안 준다고. 조작단과 제휴에 포상금 주는 거. 세 가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중개 의뢰인 적용되고 안 되고 나누는 거. 1년 1천, 3년 3천. 포상금 주는 거 안 주는 거.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에도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돼요. 시험 보기 전날에 봐야 될 거 제가 나중에 제 유튜브에 올려. 작년 것도 올라가 있어요. 시험 보기 전날에 뭘 해야 될지 헷갈리잖아. 푹 주무실 거야? 제일 그게 어리석은 짓이야. 시험 보기 전날에 내일 시험인데 이제 오늘 컨디션 조절한다고 한 7시에 들어 누워. 잠이 안 와. 머리만 되게 아파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시고 그냥 가시면 돼.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에 할 게 제일 많다고. 전 과목을 돌려야 되는데. 중개사법은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면 된다. 그 다음 문제 풀어보면 행정형벌 1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서 중개업판 개공 1년 1천. 이가 보이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임시 중개시설물 다 1년 1천. 이가 보이니까. 2번은 이가 보이나요? 보이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의샤 의뢰받지 않은 거. 의가 보이잖아. 1년 1천. 의뢰받지 않은 거 공개. 의뢰받은 거와 다르게 사람 차별한 거. 의차 1년 1천. 3번은 뭐가 보여요? 아닌. 그렇죠. 아닌 두 글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공 아닌. 아닌자 시리즈. 아닌 두 글자니까 1년 1천. 4번도 아닌 두 글자 1년 1천. 5번은 뭐랑 같은 말이에요? 주어가 안 나왔네? 주어가 안 나왔으면 문제에 써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을 수도 있어.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잖아.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뭐랑 같은 말? 등록증 양도되어. 등록증 양도되어니까 양손 양팔 두 개 1년 1천이지. 이거 등록증 양도되잖아. 같은 말인 거 알면 문제 푸는 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 양도되어 이렇게 잘 안 나온다니까. 개공이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양도되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 양도되어. 같은 말을 알고 있으면 된다. 작년에도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왔다고. 자격증 양도되어 이렇게 안 나오고. 작년에도. 그 다음 6번 직접거래 3년 3천. 3년 3천짜리 제일 많이 나온 게 직접거래예요. 직접거래 3년 3천이다. 증거조작단, 금지증서,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3천. 7번은 너무 쉬워. 금지증서 똑하니 보이잖아. 금지, 증서, 증거조작단, 금지증서 3년 3천이지 1년 1천이 아니잖아. 금지행위 체계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 초과보수 1년 1천, 명초판매 3년 3천이 아니라. 9번 쌍방대리 3년 3천이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 3천. 그 다음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3년 3천. 증거 조작 단. 잘 보이죠? 이런 것들. 단체 구성 담합하는 거 3년 3천. 담합하는 건 특정 중개대상물 중개를 제한,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 단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 11번 부정한 방법 등록은 3년 3천. 그러니까 3년 징역 가능하죠. 3년 3천이니까. 가장 등신되는 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은 절등치 플러스 3년 3천까지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그냥 자격 취소만. 부정한 방법 지정 취소만. 3년 3천은 부정한 방법 등록에만 가장 등신되는 거. 등록이 가장 등신된다 등등. 여기에만 3년 3천이 있으니까. 3년 3천이니까 징역 3년 가능하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둘 중에 하나.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고 이런 건 아니라고. 또는이야. 징역도 살면서 벌금도 내 그럴 바에는 그냥 사형이 낫다고. 갈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거 3년 징역 가능하고. 보세요, 이건 작년 문제잖아요.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뭐랑 같은 말? 자격증 양도되어.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되어 같은 말을 아는 순간에 너무 쉽잖아. 양손 양팔 두 개니까 징역 3년 불가능하지. 1년 1천인데 자격증 양도되어인데. 13번 벌금 부과 기준. 자, 벌금 부과 기준. 이게 뭐냐면 벌금 부과 기준 같은 말이 있어요. 징역 부과 기준. 징역 부과 기준 같은 말. 얘는 무슨 말이냐면 3년 3천, 1년 1천 나누지 말고 그냥 다 포함하고 있는 거야. 3년 3천이건 1년 1천이건 다 3년 3천, 1년 1천 다 벌금 받을 수 있잖아요. 징역도 받을 수 있고. 그게 벌금 부과 기준, 징역 부과 기준. 그러니까 3년 3천과 1년 1천을 다 찾아봐. 다 찾아봐. 그럴 때 이런 표현을 써. 출제위원이.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징역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이게 3년 3천, 1년 1천 구분하지 말고 거기 해당하는 거 다 찾아.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거짓으로 등록한 건 부정한 방법 등록. 역시 같은 말인 거 알고 있어야죠. 그러면 3년 3천이잖아요.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잖아. 3년 3천이니까. 벌금 받을 수 있잖아. 임시중개시설물은 이가 보이잖아. 1년 1천. 그러니까 얘도 1년 1천이니까 벌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죠. 3년 3천, 1년 1천 구분하지 말고 다 찾을 것. 그게 벌금 부과 기준. 같은 말 징역 부과 기준. 15번은요. 존재하지 않아서 없대. 없는 거. 무지히 과장하고 축소해.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벌금이 아니라 얘는 과태료지. 벌금 부과 기준이 아니라. 부당한 표시 광고니까. 없는데 허위 매물 광고한 거. 존재하지 않아서 무지히 과장하고 축소해. 거기서. 그 다음 과태료까지도 빨리 풀어볼게요. 뭐 과태료도 문제 안 되니까. 자, 60페이지 과태료에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필수예요. 외우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거는 절등치,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는 자격 취소, 그리고 절등치, 그리고 1년 1천 100만 원의 과태료. 일단 네 가지. 근데 1년 1천은 억지로 안 외워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격 취소, 절등치, 100만 원의 과태료만 잘 외우고 가시면 된다. 제재는 좀 외울 건 외워야 되니까. 우리가 모의고사 점수는 잘 안 나오거든요. 3월달에 보시면 알게 될 거야. 점수가 잘 안 나와. 근데 그 이유가 안 외워서 그래. 제재 같은 걸 외웠어야 되는데 안 외우니까. 근데 지금 외울 필요는 없죠. 어차피 다 까먹지. 이제 9월달, 10월달에 제재 같은 거 외울 거 외우고 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중개사법은 시험장에서 기록 세우시는 거야. 모의고사 점수보다 훨씬 더 잘 나온다고요. 훨씬은 뺄게. 그냥 잘 나와. 10점이라도 오른다고요. 왜냐면 이 제재에서 문제가 5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그걸 다 틀려. 본 시험에서는요 4개 정도를 그냥 맞춰. 그러니까 10점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제재를 외우고 가니까. 100만 원의 과태료, 원본 등 게시하지 않은 거,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한 거, 명의 3가지.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표시 광고 시 명시사항 위반.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신고, 그리고 취소 증 반납 2가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그리고 중개 완성 시 보험 관련 내용 설명하지 않거나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명신고증 반납, 과과. 게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명의 세 가지였어요.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표시 원고 시 명시사항 위반.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증반납도 두 가지.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빨리빨리 해야죠. 7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관계 증서니까 과태료.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를 쌍방교부하는 거예요. 중개 완성됐을 때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4번. 거래계약서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업무정지, 관계증서는 과태료. 관계증서니까 업무정지가 아니라 관계증서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세 가지를 쌍방교부하는데 그중에서 관계증서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관계증서니까 과태료. 과과. 질문. 개공이 중개보수 영수증도 중개 완성되면 교부해줘요. 영수증 준다고. 왜 준 거야? 그냥 준 거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를 해주는데 왜 준 거야? 그냥 준 거예요. 줘야 되는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관계증서 4번. 그중에서 관계증서만 특이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게 돼 있는 거. 문제 풀어보면 1번 게시하지 않았네. 개명신고증 반납. 게시하지 않은 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번은 뭐가 키워드? 그렇죠. 5개 광고물이 간판에 성명 표기를 거짓했어요. 간판에 성명 표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럼 질문. 간판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았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간판에 성명 표기만 의무예요? 그럼 간판 설치를 아예 안 했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것도 아니라고. 그냥 냅두면 된다고. 걔는 망하겠지 뭐. 간판에 성명 표기만 의무. 그리고 사무소 명칭, 개명,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이런 문자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둘 중 하나 사용해야 되잖아.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이전 신고 10일 이내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그런데 연수교육은 5연수잖아. 500만 원이 과태료. 5연수. 연수교육은 5연수.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손지창 와이프. 손지창은 임재범 동생이라 그랬고. 그리고 5연수 우리는. 근데 5연수만 기억하자. 손지창까지는 괜찮은데 임재범 나오는 순간에 거기만 꽂혀 있어. 연수교육 500만 원. 연수교육 500만 원 5연수. 재수 있는 이름이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5연수 엄마가 손지창 장모님이 미국에서 재팍 터뜨렸잖아요. 네. 카지노에서. 그래서 한동안 연예인 생활 안 했잖아. 얘들. TV 안 나오니까 그거예요. 돌이 많아. 미국에서 카지노에서 재팟 터뜨려갖고. 하여간 그랬어요. 재수 있는 의미가 기억하자. 5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 6번 변경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명 신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취소 증반납 과태료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명 신고 증반납. 등록 취소 등록증 반납. 자격 취소 자격증 반납.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8번은 뭐가 키워드? 그렇죠. 아닌. 키워드가 딱딱 이제 보이면 돼. 그러니까 기출지문 여러 번 보시면 나중에 문제를 보면 키워드가 보이기 시작해요. 개공 아닌. 그러면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라 1년 1천이지. 아닌 두 글자 1년 1천. 명시사항 위반한 거 100과태료. 부당한 표시 광고 500과태료인데 개공 아닌 자가 하는 건 1년 1천. 9번은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제로 제시하지 않은 거. 자 질문.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대요. 이게 설명을 아예 안 한 거야? 아니면 똑바로 못 한 거예요? 똑바로 못 한 거. 하기는 한 거예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한 거지. 근데 어쨌거나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소공 때문에. 소공은 아예 설명 안 했어. 아예. 그러면 제재 안 받아요. 잘라버리는 거야. 해고. 근데 이제 설명했는데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했대. 소공. 그러면 그건 자격정지. 소공 때문에 일단 나눠봐야 된다. 개공은 그냥 다 500만 원이 과태료. 개공이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아니면 똑바로 못하거나 개공은 다 그냥 500만 원이 과태료. 그래도 소공 때문에 어떤 경우인지는 나눠보셔야 된다. 지금은 확인 설명을 똑바로 못한 거. 개공이니까 500과태료. 소공이면 자격정지예요. 10번은 뭐가 키워드냐면
명시 써 있잖아. 명시를 위반하고 있잖아. 명시를. 백과태료. 명시 위반은. 그러니까 이제 표시 광고에서 명시 위반은 출전이 써줘요. 이렇게 명시자를. 금방 눈치를 챌 수 있다고. 부당한 표시 광고는 안 써준다니까. 그래서 외우고 있어야죠. 무지 과장하고 축소에 무가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지가 거짓 광고, 그리고 과장 광고, 누락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에 부당한 표시 광고 500만 원이 과태료. 그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 11번 공제사업은 누가 하는 걸까요? 공제사업은 협회가 하는 거죠. 협회가 하는 거. 협회가 하는 보험사업이 공제사업이고 협회는 500만 원이 과태료. 협회는. 그죠? 그리고 덩치가 큰 애니까 국장이 부과해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이런 애들. 덩치가 큰 애들은 500과태료고 누가 부과한다? 국장이. 근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 없어.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백과태료, 시도지사. 그리고 오연수, 그렇죠. 연수교육 500만 원이 과태료. 연수교육, 오연수, 시도지사. 그 두 가지.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두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끝난다.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연수 500만 원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 그리고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백과태료 시도지사예요. 덩치가 큰 애들은 국장이고. 12번 거래정보 사업자잖아. 덩치가 큰 애. 그러니까 국장이 맞지. 협회, 거래정보 사업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네이버 이런 애들, 덩치 큰 애들 국장이 부과한다. 오연수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라고. 연수교육 시도지사다. 14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개공. 개공이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하면 500과태료. 누가 부과해요?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건 그냥 등록관청이에요. 그 두 가지만 빼고. 연수교육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그 두 가지만 빼고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거잖아. 등록관청. 그 다음 15번 게시하지 않은 거 개공. 아니 등록관청. 개공에 대한 건 등록관청. 게시하지 않으면 100과태료. 등록관청. 뭘 외우시라고?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거. 그거 외우지 말고 그냥 손가락에 적어가자. 손가락. 연수교육 받지 않은 거 500과태료 시도지사.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 100과태료 시도지사. 손가락에 살짝 적어가자. 걸리면 증거인멸해야 되니까 손가락에 적어서. 걸릴 수도 있잖아. 한 번에 그냥 다 외우기 힘드니까. 16번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이에요.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야. 이거 낚이면 안 돼.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 등록관청. 만약에 16번 안 나오고 17번만 나왔어. 이게 지금 한 문제에 같이 있었어. 그 출제원이 좀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나 봐. 같이 써줬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두 가지가 있네 해서 우리가 바뀌었구나. 금방 눈치를 챘는데 만약에 17번만 나왔어. 17번만. 그럼 또 와장창 낚였을 거야. 17번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은 시도지사가 아니라고요. 등록관청이라고. 따로따로. 등록증 따로, 자격증 따로잖아요. 양도대여도 따로따로 있는 거고 반납도 따로따로 있는 거고 과태료도 따로따로 있고 과태료 부과권자도 따로따로예요. 잘 봐야 돼. 자격 취소, 자격증 만납은 시도지사. 등록 취소, 등록증 만납은 등록관청. 됐고. 좀 쉬었다가 부동산 거래 신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